쉽게 얘기하면 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마이너스 1을 갖고 와서 두 개를 합치면 0이 되죠. 이런 식으로 반대편인 것을 갖고 와서 서로를 상쇄하는, 없애는 것이 바로 상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체 환율 전쟁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우선 이 상계 관세가 어떻게 쓰이는 건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상품이 싸우게 됩니다. 뭐 애국심을 가지고 미국 거를 쓰고 있는 미국인도 있을 거지만 외국 상품이 더 좋다면 이 수입 물품을 사용하는 미국인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경쟁이 자유롭게 되는 시장이면 상관이 없는데 가끔씩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경쟁에 방해되는 경우가 뭐냐면, 자, 그 외국에서 미국에 갖다 파는 그 외국의 기업이 이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걸 텐데 그 외국 국가에서 이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나 뭐 정책적으로나. 그렇게 되면은 이 상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상품의 가격도 그냥 만들 때보다는 훨씬 값싸게 팔 수 있게 됩니다. 원래 1,000원에 팔던 건데 국가에서 생산할 때 보조금을 막 주니까 700원에 팔 수 있고 600원에 팔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품이 미국 안에서 경쟁할 때 공평하게 경쟁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나요? 경쟁이 공평하게 안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 느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 국가에서 기업을 국가 보조금으로 도와줘서 상품 가격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될 때 그 상품에다가 매기는 세금, 관세가 바로 너희의 도움을 상쇄시켜버리겠다라는 상계 관세입니다. 공평하게 경쟁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보조금으로 너희가 너희 상품을 너무 싸게 만드니까 우리가 들여올 때 거기다가 세금을 매겨가지고 공평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는 의미가 바로 상계 관세인 거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조치죠. 기업을 도와주는 쪽도 그렇지만 자국 기업이 수입 물품이랑 똑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환율 전쟁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하느냐? 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직접적으로 돈을 주거나 정책적으로 기업한테 보조해주는 국가 보조금은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한테 갖다 파는 게 한국을 지금 수출 국가라고 볼게요. 여기를 한국이라고 볼게요. 이제 미국한테 많은 상품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의 원화 가치가, 우리는 1원, 2원, 1,000원, 원이죠. 자,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뭐 국가가 불안정하다든지 또는 상대적으로 미국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원화가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원화로 살 수 있는 상품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세계 기준으로 보면, 자, 한국 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그 1,000원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 돈 2달러로 1,000원을 구할 수 있었던 게 만약에 1달러로 1,000원을 구할 수 있게 돼봐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한국 돈으로 사야 되는 모든 상품이 값싸지는 거. 쉽게 얘기하면 수입 가격이 한참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은 이렇게 너희가 미국 달러 대비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발생하는 상품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희 국가에서 국가 보조금을 주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겠다. 즉 너희가 환율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다. 상품 많이 팔려고 라고 해서 아까 말한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국가 보조금 안에 너희가 환율을 일부러 저평가시키는 것, 거기다가도 상계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환율 변동도 너희 국가에서 일부러 수출 많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국가 보조금이랑 똑같다.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계 관세를 먹이겠다라는 거예요.